달걀은 완전 식품이라 불릴 만큼 영양학적으로 매우 우수한 식품이며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고 식사할 때 식탁에 거의 매일 올라가 있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이러한 계란이 과연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안 좋은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계란은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해서 헬스를 하는 분들이나 단백질 섭취가 꼭 필요한 노년층들이 자주 찾는 식품인데요. 계란에는 단백질과 칼슘, 철과 마그네슘, 칼륨 등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으며 계란 한 개는 7기나 되는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이러한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동시에 섭취해서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은 것은 야채입니다. 야채로 샐러드를 해서 드실 때 계란을 함께 섭취하는 것만으로 각종 암과 심장병에 좋은 물질인 카로티노이드의 수율이 10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야채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계란을 먹을 때 삶아 먹거나 혹은 계란 프라이로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요리 방법 중에서 영양소가 어느 쪽이 더 높을까요? 국가표준 식품성분표에 따르면 계란 프라이와 삶은 계란의 영양소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다만 계란 프라이가 조리 시 기름에 조리하기 때문에 열량과 지방 함량은 더 높았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프라이보다는 삶아서 드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란을 헬스를 열심히 하시는 분은 하루에 8개 이상 섭취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하루에 계란을 얼마나 섭취하시고 계신가요? 중장년층 중에서 달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 때문에 아예 섭취를 안 하거나 노른자를 빼고 흰자만 드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정말 달걀 노른자를 많이 먹으면 몸속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높아질까요? 그렇다면 과연 계란은 하루에 얼마만큼 먹어도 되는 걸까요? 미국의 어느 감옥에서 실험하였습니다. 지원자 몇 명이 한동안 하루에 계란 18개를 아침, 점심, 저녁에 6개씩 나누어 먹었습니다. 노른자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을 것으로 기대한 많은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어느 자료에 의하면 88세가 된 노인이 계란을 너무 좋아해서 과거에 15년 동안 하루에 계란을 20에서 30개씩 매일 먹었다고 합니다. 그 노인을 병원에 데려가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 범위였습니다. 확인 결과 의사는 그 노인이 섭취한 계란에서 단지 18%만의 콜레스테롤이 체내에 흡수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를 보듯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은 일정량 이상이 되면 몸속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 노른자를 먹을 때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되며 우리 몸속 콜레스테롤의 70% 이상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 즉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콜레스테롤은 너무나 중요한 물질이어서 우리 몸은 일정량의 콜레스테롤을 항상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기관이 고장나지 않는 이상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을 적게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더 많이 만들고 반대로 많이 섭취하면 적게 생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걀을 무작정 많이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식품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면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10년간 추적한 결과 일주일에 달걀을 1개 미만으로 먹는 사람보다 3개 이상 섭취하는 사람에게서 제2형 당뇨병이 발병할 확률이 무려 30%나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분들은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적정량의 달걀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 이외에도 단백질과 철, 비타민과 불포화, 지방산 등 우리 몸에 유익한 여러 가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속 나쁜 지방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번엔 달걀인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식단 조절을 할 때 제일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닭가슴살 섭취입니다. 퍽퍽해서 넘기기도 힘들고 맛도 없어서 많은 다이어터 분들이
대체 식품으로 계란 흰자를 드십니다. 실제로 계란 흰자와 같은 백색 육류는 포만감을 주게 되고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열량이 100당 단 5칼로리밖에 되지 않아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탄수화물이 아닌 단백질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근육을 생성하는 데에 있어 효과적이랍니다. 이러한 계란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달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삶은 달걀을 먹을 때 퍽퍽하고 목이 막혀서 물이나 음료수 등을 함께 마시게 되는데요. 이때 차 종류는 피하셔야 합니다. 삶은 계란을 녹차나 홍차와 함께 먹게 되면 차 속에 함유된 탄닌 성분이 계란 속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합하는 과정에서 몸속 장운동을 방해하고 결국 영양소 흡수율도 떨어지면서 심하면 변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 종류는 피하시고 가장 좋은 건 물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식사 후 후식으로 녹차나 홍차를 드실 경우에는 계란 섭취 후 최소한 시간이 지난 뒤에 드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음식은 두유입니다. 두유의 원재료인 콩에는 트리포탄과 라이신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삶은 달걀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결합하여 영양소를 파괴합니다. 무더운 여름 식당에서 콩국수를 먹을 때 고명으로 삶은 계란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영양소 손실을 막으시려면 콩, 국물과 계란을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음식은 감입니다. 노년층 분들이 즐겨 드시는 간식인 이 감도 계란과 함께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감이랑 달걀은 함께 먹으면 복통과 폐 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떠도는 이유는 감에 포함된 탄닌이라는 성분이 단백질과 만나면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탄닌이란 감의 떫은 맛과 쓴맛을 나게 하는 페놀 화합물로 위와 소화계 안에서 단백질과 엉겨 덩어리를 만들기 때문에 소화불량은 물론 심할 경우 몸속에 결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탄닌은 단백질 분해 작용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감 하나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으로 구토나 복통이 유발될 확률은 낮지만 과도하게 섭취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탄닌이 함유된 식품으로는 밤과 도토리, 석류 등이 있습니다. 탄닌이 함유된 식품을 달걀과 따로 섭취하면 효능은 굉장히 좋습니다. 탄닌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무엇보다 항산화 작용에 매우 큰 역할을 하며 또한 항균 작용과 항염증 작용이 있어서 배탈이 난 분이나 설사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탄닌은 피부 각질이나 주름 등을 없애는 데 도움을 주고 피부 미백 효과까지 있어서 피부를 매끄럽고 윤기 있게 하는 데 좋습니다. 그로 인해 주름을 예방하고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란을 삶으실 때 껍질째 삶게 되면 껍질에 붙어있는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오히려 껍질째 삶아서 섭취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계란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세균이 사멸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자주 먹고 즐겨 먹는 달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으로 불리기 때문에 중년 이후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과 잘못 만나면 독이 될 수 있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 각종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번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